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4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입니다. 특집 강의예요. 이건 기존에 알았던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새로 찾아낸 치료법이에요. 근데 뭐냐? 내가 일부러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장누수예요. 장. 내가 왜 한자로 썼느냐면 우리가 한글 전용을 한 것은 상당히 잘못한 일이에요. 일본이나 우리나 베트남 여기가 한자 문화권인데 이곳에서는 접속사, 조사, 전미사만 빼놓고는 전부 한자 말이에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장누수 이렇게 한자로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장이라는 것은 위장, 소장,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가 장이라고 하면 오장육부 할 때 오장육부 할 때 장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모든 한자는 다로올 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고기육자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부수에 다로올 자가 꼭 들어있는 것은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것은 전부 한자에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누수, 샌다 이런 얘기예요. 셀 누자, 물이 샌다. 장누수.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본래 웃기는 것도 못하는데 여기는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요 우리 교실에 오는 어느 환자를 7년간 치료를 했는데 부분적인 건 고쳤는데 근본적인 것은 왜 그런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갑자기 술도 끊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 개인도 한 2, 3년간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최근에는 가려움증이라든가 뭐 가려움증은 한 5년 전부터 발생이 됐었고 가려움증, 숨 차는 거, 그 다음에 복부 팽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 원인을 찾아냈어요. 원인을. 장누수가 뭐냐면 장에 있는 세포들이 아주 조밀조밀해서 빈틈이 없이 쫙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포들이 탄력이 없어져 가지고 세포와 세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이라고 하면 벌어지면은 장 내에 위장이나 소장, 대장 내에 있는 이제 음식물이 통과하는 곳이죠. 위장, 소장, 대장이 음식물에 관계된 거, 음식물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이 다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에서 벌어진 틈으로 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뭐가 새느냐? 음식물에 미세한 거, 음식물에 관계되는 거, 씻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새느냐면 소화액. 음식물 소화할 때 소화액이 있죠? 소화액이 새고 또 하나는 장 속에는 세균들이 살아요. 세균들이 사는데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빠져나간다. 뭐 구멍이 뚫려서 콸콸콸 흘러나갈 정도 되면 그날 그건 죽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미세하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수가 생겨버리면 세포 사이와 세포 사이에서 이게 여기로 빠져나가면 이게 어디로 침투를 하느냐 하면 체액이 뭐예요? 혈관 밖에 있는 액체. 그걸 체액이라고 그래요. 혈관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 속으로 이 분비된 음식물이 소화된 것들, 음식물과 소화액과 세균이 체액이나 혈액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잘 보자고요. 우리가 혈액을 걸러주는 장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간하고 신장이 있어요. 간하고 신장이 아무리 잘 걸러줘도 이렇게 어디가 빵꾸 나가지고 자꾸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은 한계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딱 막아줘야 되지. 이거 막아놓지 못하면 이게 한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일 수가 없다. 그것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복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장이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가 많이 찰 수 있어요. 가스가. 그래서 방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해당되는 건데 복부 팽만감, 배가 땡땡해지는 거. 저 이것 때문에 밥을 최근에 양을 많이 못 먹었어요. 복부, 그거 뭐라고 그래요? 팽만?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들으세요. 이거 종류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변을 보는데 푸른 똥을 싼다. 푸른 변을 보게 된다. 푸른 변 보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한 사람. 설사 또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루마티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교실 식구들과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혈액하고 체액이 오염이 되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아토피도 나타날 수가 있다. 결정적인 거. 여기 결정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의 백혈구가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말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이 병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는 못 고치니까 아무 말이나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두수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유추를 해보는 건 어떤 거냐? 뇌질환. 뇌질환의 대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손해우증과 파킨슨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다. 장두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체액하고 혈액이 오염되니까 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다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나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장두수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실에 온 식구 중에 평생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 교실에 7, 8년 다녔는데 제가 못 고쳐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친 사람은 잊어버려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왔어요. 와서 그 전에 본인이 장두수라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장두수인지는 모르겠고 이 복부 팽만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위장도 치료해보고 사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엘로드로 진단을 해보면 여기 배꼽이 있으면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위가 안 좋다라고 하면 위 중심, 중환이 안 좋아요. 엘로드를 대면 뱅글뱅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복부가 안 좋은 거예요. 하복부에 돌아가요, 이게. 그 다음에 배꼽 밑에가 여기 소장인데 이 소장에서 엘로드가 돌아가요. 이게 장두수가 있는 사람들이 진단 방법이에요. 병원에서는 치료법을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치료법을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실에 오던 그분을 치료를 했는데 수요일서부터 목, 금, 토 어제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치료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변화를 가졌다고 한다면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치료 방법과 치료점이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지. 그렇죠? 변화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두수를 진단하는 방법은 하완, 위장의 아랫부분하고 소장을 엘로드로 진단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이 장두수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로 질환이 크게 일어난 사람들은 장두수가 많이 생기는 사람이고 장두수가 조금 생기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강의한 것이 무슨 강의를 했느냐면 70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통계 숫자에 28만 명. 80 먹은 사람이 10만 명. 그러면은 18만 명은 80 전에 8만 명 중에 18만 명은 70대에 다 죽는다 이게예요. 그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두수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70대에 아주 많이 죽는 원인이 장두수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두수를 해결하지, 제가 70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70대를 넘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두 번째는 집터, 흉가에서 살고는 70대를 넘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흉가에서 살고는.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살려놓지 않고는, 즉 당뇨에 걸려가지고는 70대를 벗어날 수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냐? 장두수다 그런 얘기예요. 장두수를 해결하지 않고는 70대를 넘길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장두수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시켜줄 수 있고, 지금 보통 사람들은 장두수가 전부 있다. 병으로
나타난 사람들, 병, 질환으로 나타난 사람은 장누수가 심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70 넘어서 식사량이 뚝 떨어지고, 체력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노화 증세인데, 노화 증상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누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동영상에 나간다고 해서 나쁠 일 하나도 없어. 대현아, 너 나와보라. 대체적으로 건강한 친구, 아주 건강한 친구.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이 친구는 말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자, 볼게요. 이 건강한 친구예요. 자, 여기 배꼽입니다. 아랫배 돌아가네. 위장 아래. 배꼽 밑에 여기 돌아가네. 장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친구들만 불러봐야지. 문화야, 이리 나와. 이 친구 신장만 조금 나빠서 통풍이 왔지, 그 외에는 건강한 친구인데 돌아가네. 여기도 돌아가네. 전부 다 있다. 이게 해보니까. 좀 젊은 이 박사 이리 나와봐. 젊은 친구는 어떤가? 이 친구도 대체적으로 건강한데 이 친구는 없네. 장누수가 없네. 여기는 볼 것도 없이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돌지 마시고. 내가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거 돌리고 있어. 여기는 보지 않아서 알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시원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암을 없애야 된다. 70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암이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터. 이거 누차 얘기하지만 수맥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음인이나 양인이나. 음인은 암에 걸리거나 난치병, 불치병에 걸릴 수 있고, 양인도 팔자가 좋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다음에 장과 간, 장누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치료점은 어디냐? 치료점은 딱 한 군데다. 제가 치료를 오늘 아침까지 2번을 했어요.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 교실에서 하는 의학 이론은 전부 대부분이 99%는 제 몸에 다 해본 것들이에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머리까지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했더니 속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 해모 수치가 낮아서 사회를 한 번에 많이는 못했는데, 오늘 강의 전에도 또 사회를 했는데, 이거 내가 최고 기쁜 것은 술을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거예요. 술 먹던 사람한테,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잖아요. 너무 심심해요. 그 사람들 잘 술도 안 먹는데 뭐로 만나나 싶기도 하고. 자, 치료점은 어디냐면 등에 보면은, 등에 보면은 요 배꼽에서 선을 그은 틈, 평균적으로 여기가 치료점이에요. 여기가 보통 요추 1번 있는 데 정도가 돼요. 요추, 허리 1번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부항기를 딱 걸고 엘로드로 아까처럼 여기하고 여기를 진단을 해보면, 여기다 부항기 걸고 여기다가 진단을 해보면은 안 움직인다, 이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눈으로 보셔야죠. 저기, 조 선생, 가지고 와봐. 부항기하고.
여기에다가 부항기를 딱 걸고 엘로드를 여기를 조사를 해보.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양의학에서는 별 5만 가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세포들이 느슨해져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건 왜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벌어질까? 왜 저기가 벌어져? 아니 모든 건 부지하게 왜 벌어지냐? 세포와 세포 사이 간격이 왜 벌어지냐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포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맞아. 힘이 왜 없어?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피가 여기가 간격이 벌어진 이유는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세포와 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고, 피가 왜 잘 안 통할까? 피가 왜 잘 안 통했어? 피가 잘 통하지 않은 이유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래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이 세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신경이 왜 작동을 잘 못했을까? 눌려 있어서. 어디에서? 중추신경에서. 중추신경이 눌려서 그렇다.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생각으로 치료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눌려있는 중추신경만 부항기로 눌려있는 것만 딱 잡아당겨 놓으면, 눌린 것을 해소만 하면은 이게 치료가 세포 간격이 좁아져서 붙어서 장두수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의학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약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양의학은 무조건 약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약물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양의학은 수술 아니면 약물이에요. 그렇죠? 왜 반드시 약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면 거기에 습성이 굳어져 있기도 하고. 자, 문화야 다시 한번 나와봐. 이 친구는 우리 교실의 맹신자니까 제 말을 잘 들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너무 버스 쌓지 말고. 자, 분명히 여기 배꼽에서 아랫배예요. 여기 아랫배, 소장, 위장의 아랫부분. 여기 배꼽이니까 배꼽의 바로 위,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원찮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걸 보고 장도수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부항기를 붙여보겠다 이게. 배꼽의 반대쪽쯤 되는데 사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보통 허리 1번쯤 되더라. 여기다가 뒤로 돌아서 여기가 요추 1번 정도 좀 위로. 여기다 부항기로 압을 걸어서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안 도네요. 이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게. 됐어요. 들어가 보시죠. 우리 교실은 치료를 하기 전에 이론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 장누수가 생긴 것은 세포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것이다. 세포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것은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 세포에 피가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렇다. 신경이 왜 작동을 잘 못했느냐? 중추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보시다시피 부항기로 중추신경 눌려있는 부분을 부항기로 끄집어 냈더니 이 두 부분이 작동 정상이 돼버리더라. 그러면은 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진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쉽죠? 의학은 쉬운 거예요. 어렵게, 우리 학교 다녀봤잖아요. 수학 시간에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특히 확률 같은 거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저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도 모르고. 그리고 맨날 때리기만 하더라고. 또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조지 어디 부여의 어느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조지훈의 승무를 가르치는데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할 때 얇은 사 하얀 곡갈인데 얇은 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얇은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얇은 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얇은 사라고. 그래서 또 뭐라고 질문했더니 여기다 터졌대. 모르니까. 얇은 비단인데, 비단사자인데 얇은 사. 그래서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을 공부를 할 때 라틴어, 영어 이런 것을 많이 섞어 쓰는 사람, 한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이 한의학은 한자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나 장사꾼입니다. 아셨죠? 자, 장두수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장두수는 어떻다? 보통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장두수 현상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늙는다. 노화 현상이 쉽게 일어나고 많은 병이 발생이 된다. 장두수를 해결하지 않고 80대에 가는 것은 타고나기를 건강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제가 조사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쭉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검진을 해봤더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장두수 현상이 대부분 다 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